자, 이제 직류발전기의 특성 곡선 나왔네요. 특성 곡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좀 정리해놔야 돼요. 특성 곡선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일단 특성 곡선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 3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시킬게요. 내부 특성 곡선, 내부 특성 곡선. 근데 내부 특성 곡선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 하시면 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직류발전기에 특성 곡선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물어보면 그냥 내부 찍으세요. 내부. 직류발전기 특성 곡선의 관계. 요 관계를 물어보는 관계. 관계로 잘못된 거 물어보면 그냥 내부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만 계속 나왔어요. 얘만. 그래서 얘는 그냥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렇게. 내부 특성 곡선은 잘못된 거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3번 얘네들은 단독으로 물어볼 거예요. 단독으로. 1번, 3번. 2번은 안 물어봅니다. 2번은. 1번, 3번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어봐요? 또 무부하 특성 곡선의 관계가 어떤 거냐 물어볼 거예요. 관계. 자, 그러면 한번 기호 쓰고 갈게요. 자, 2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 2. 전압, 6이 기전력. 그 다음에 IF는요. 전류는 전류인데 계자, 전류. 저기 전류. 저기. 자, 2는 V5죠. V5. 이 V5는 뭐라고 불러요? 5가 오픈이야. 오픈. 오픈이라는 건 그냥 스위치 열었다. 그러면 스위치 열었다. 그럼 부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V5를 우리는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 해요. 무부하 단자 전압. 그 다음에 V는요. 단자 전압. 이런 겁니다. IF는 계자 전류. 그 다음에 여기는 단자 전압이네요. 그 다음에 I는요. 부하 전류. 이렇게. 자, 무부하 특성 곡선. 얘네들은 뭐냐면 직류발전기에 시험 곡선이에요. 시험 곡선. 직류발전기를 특성 시험을 하는 거예요. 특성 시험. 자, 어떻게 특성 시험 하냐면 이렇게.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왼쪽이 무슨 발전기? 타이자 발전기. 타이자 발전기. 지금 타이자 발전기인데 부하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자, 부하 걸지 않고 하는 시험. 이게 무부하 시험이에요. 무부하 시험. 자, 이렇게 무부하 상태에서 여기 계자 전류를 만약에 0이다. 0. 계자 전류가 0. 자, 그러면 계자 전류가 0이면 요 자속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속이 0이에요. 자속이 0이면 기전력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이는 60A분의 PZ 파이 N. 이거 자속이 0이니까 기전력도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부하를 걸지 않고 지금부터 여기 계자 전류를 0에서부터 점점 더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계자 전류가 일단은 0이니까 0. 0이니까 이 점에서의 기전력도 0이 되는 거예요. 0. 자, 0이었다가 이제 얘를 얼마? 10A 늘렸어. 10A로. 10A로 늘렸더니 자속이 몇 개 나와요? 10개 나왔어. 10개 나오면 기전력 몇 볼트 떠요? 그냥 10볼트 떠. 그냥 가정. 자, 그러면 얘가 10A 되니까. 자, 10A 되니까 자속이 10개 나와서 기전력이 10볼트가 뜬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여기 전류를 더 늘렸어. 20A로 늘렸어요. 그럼 자속 몇 개? 20개. 그럼 기전력 얼마? 20볼트. 그러면 자, 20A 늘리면 자속이 20개 나와서 기전력이 20볼트 뜨더라.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번에는 너무 적어. 그래서 100개, 100A. 100A 흐르면 자속 몇 개 나와요? 100개. 그럼 기전력 얼마 떠요? 100볼트.
근데 만약에 100A로 확 늘리면 자속이 100개가 나오면 좋은데 100개 나오지 않더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 가면 이렇게 일정해지더라 겁니다. 일정해지더라. 이게 무슨 현상? 포화현상, 포화현상. 오케이? 자, 이게 여기에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시험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요 원리 몰라도 돼. 그죠? 뭐만 알면 돼요? 무부하 시험에서는 뭐하고 뭐의 관계냐 얘만 물어볼 거예요. 뭐하고 뭐의 관계냐. 그러면 우리는 기전력과 계좌 전류와의 관계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기전력과 계좌 전류와 관계.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단자전압 볼까요? 단자전압. 자, 단자전압 V라고 할게요. V. V식 기억나실까요? 자, 발전기입니다. E가 커요? V가 커요? E가 크죠? 그러면 작은 값 V는 큰 값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기. 얼마? IA. RA. 근데 부하가 없으면 여기에 부하, 여기 전기자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얘가 0이죠? 부하가 없으면 0이에요. 그럼 결국 얘는 얼마 나와요? 여기가 0이니까 2. 즉 기전력은 그냥 무부하 때는 무부하 단자전압 같네요. 그냥 전압감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2는 그냥 무부하 때 단자전압 같다. 이렇게. 결국 2가 무부하 때 단자전압이랑 같으니까 그냥 단자전압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무부하 특성 곡선으로 맞는 것은 물어본 다음에 6이 기전력과 계좌 전류와 관계다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어요. 또 무부하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와 관계다 이것도 물어봐요. 또 그냥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와 관계다 이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뭘로 물어볼지는 몰라 우리가 아직. 그죠? 어떤 문제가 걸릴지 몰라요. 근데 얘도 답, 얘도 답, 얘도 답. 뭐든 고르면 돼. 이렇게요. 얘도 답입니다. 6이 기전력과 계좌 전류와 관계. 그 다음에 무부하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와 관계.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와 관계도 다 맞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다. 이렇게. 자, 2는 기전력인데 2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단위가? 단위. 기전력이니까 볼트. 자, 얘는요. 단위가 볼트. 얘도 단위가 볼트. 볼트는 무슨 단위예요? 전압의 단위죠? 그러니까 다 전압. 여기는 다 전압이에요. 전압. 전압 어떤 게 나와도 다 답이야. 근데 변하지 않는 값은 뭐 어떤 값? 계좌 전류는 변하면 안 돼요. 계좌 전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무, 전, 계. 무부하 특성 곡선은 그냥 전압하고 계좌 전류 관계예요. 그냥 전압하고 계좌 전류 관계. 무, 전, 계. 전압과 계좌 전류. 계좌 전류는 변하면 안 됩니다. 자, 붕화 특성은 암기 안 해도 돼요. 얘는. 그다음에 마지막 외부 특성 곡선 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 5개. 외부 특성 곡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문제 나오지만 얘 말고도 다른 문제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얘는 저는 이렇게 외워요. 외, 전, 부. 무전계, 외전부. 무전계, 외전부. 외부 특성 곡선은 전압과 단자 전압과 그냥 부하 전류다. 부하 전류. 이게 중요합니다. 부하 전류. 얘는 계좌 전류. 얘는 부하 전류. 계좌 전류, 부하 전류. 전류 전류가 아니라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류. 계좌 전류, 부하 전류. 계좌 전류, 부하 전류. 관계 꼭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빼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외부 특성 곡선 한번 해볼게요. 외부 특성 곡선. 이 그림은 여러분께서 시간 나실 때 꼭 그려보시고 이 순서를 좀 암기해야 돼. 이 순서. 자, 일단은 외부 특성 곡선은 뭐하고 뭐의 관계였어요? 단자 전압하고 부하 전류. 전류.
한번 가정해 볼게요. 타여자 발전기 한번 가정해 볼게요. 타여자 발전기. 자, 계자가 있습니다. 계자. 그다음에 전기자. 얘네들이 따로따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기전력은 일정하다. 기전력. 이는 자, 100V다. 가정할게요. 가정. 이때 여기 단자전압 한번 그려볼게요. 단자전압. 여기 단자전압. 자, 지금 부하가 없어요. 자, 부하가 없는 상태로 우리는 V 오픈이라고 하죠. V 오픈. 자, 부하가 없으면 일단 2가 커요. V가 커요. 2가 크죠. 자, 작은 값은 큰 값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뭐를요? IA, RA. 자, 부하가 없으면 이 값이 얼마? 0. 그러면 부하가 없으면 야, 단자전압 얼마? 몇 볼트? 몇 볼트? 100볼트. 자, 부하가 없다는 건 부하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면 여기 전압이 몇 볼트? 지금 100볼트. 가정한 거야, 가정. 지금 여기서 100볼트 나온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하를 걸 거예요. 부하. 자, 일단은 부하를 형광등 하나라고 생각해볼게요. 하나. 한 개. 자, 형광등 하나를 거니까 여기서 IA가 1A로 따라 1A. 자, 그러면 우리 부하를 걸고 나서의 V는 얼마? 100에서 얼마 빼면 돼요? 1 곱하기 그냥 저항은 1이라고 가정할게요. 1 10개. 1옴. 그거 얼마? 1. 그 몇 볼트? 99볼트. 자, 전류가 1A 흘렀더니 전압은 여기서 100볼트에서 약간 떨어지더라. 약간. 이게 몇 볼트? 99볼트. 이렇게. 자, 형광등을 5개 늘리자. 5개. 그럼 몇 암페어 흘러요? 5암페어. 그러면 전압 강하 5암페어 곱하기 1 하니까 여기 몇 볼트 나와요? 95볼트. 자, 여기 전류가 5암페어 흘렀더니 전압이 조금 더 떨어져. 이게 95볼트. 자, 형광등 여기가 10개가 걸려 있는 게 다야. 우리가 갖고 있는 형광등은 10개가 다야. 다. 그걸 다 켰어요. 다. 다 켰다는 거는 전체 부하 다 걸었다. 그러면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10암페어. 그러면 전압 강하 10 곱하기 1. 그럼 몇 볼트 나와요? 단자전압이 90볼트. 자, 형광등을 10개 다 켰다. 10암페어. 그랬더니 여기가 90암페어, 90볼트로 떨어지더라. 자, 요게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외부 특성 곡선. 제가 지금 예를 든 거는 요 타여자 예를 든 거예요. 타여자. 그런데 발전기 종류별로 요런 특성이 다르더라. 특성이. 자, 타여자나 분권이나 차동복권처럼 이렇게 전압이 부하를 걸면 걸수록 떨어지는 발전기도 있고 아니면 전압이 아예 변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압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도 있더라. 이거를 좀 순서를 암기해야 돼.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관계예요? 우리 외부 특성 곡선은 뭐냐면 부하가 없을 때 전압 대비 부하를 점점 증가시키면 전압의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외부 특성 곡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암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편하시게 암기하면 됩니다. 요 순서. 자, 지금 우리 여기 책처럼 직, 가, 분, 차. 직가, 분, 차 이렇게 암기하시고 여기 가를 기준해요. 얘가 기준. 기준해서 위로, 아래로 하나씩 추가시킨다. 이렇게. 직, 가, 분, 차. 한 다음에 가동 평복권 기준을 놔두고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이렇게 암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넣으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숫자를 넣어볼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드는 거에 무부하 때 전압이 100V라고 가정한다면 자, 전부하, 여기 전부하, 전체 부하를 다 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n이 붙었죠, n. 우리 n이 붙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전격. 우리 V는 전압의 기호의 전압. 그러면 n이 붙었으면 전격 전압이라고 읽으면 돼요.
n이 붙은 거 너무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n 붙으면 무조건 전격. 자, 예를 들어 v, n 전격 전압. 자, I, N 무슨 전류? 전격 전류. 자, P, N 얘는 전격 용량 아니면 전격 출력. 이렇게 이 정도. 뭐 F, N 뭐 전격 주파수. 그러니까 N이 붙으면 전격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또 N 얘는 뭐라 불러요? 일단 전격 회전수, 전격 속도. 이렇게 전격 속도. 오, 민기님 역시. 자, 이렇게. 그러니까 N이 붙은 거 나오면 전격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전격. 그러니까 전격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전격이라는 의미는 부하를 어떻게 걸었다? 부하를 전부하 다 걸었다. 전체 부하 다 걸었다. 그리고 얘는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전기에서 기준이에요. 우리 전기에서 기준은 전격의 상태가 기준이에요. 자, 만약에 부하가 없을 때 100V라고 한다면 부하를 전체 다 걸었어도 100V가 나오는 발전기가 있어요. 100V. 가장 좋죠. 특성이. 전압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아요. 얘가 기준 가동 평복권. 가동 평복권. 얘를 앞으로 저는 가평이라고 읽어요. 가평. 가동 평복권을 가평. 가평. 아주 좋죠. 가평.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가평을 기준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3개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자, 얘가 100V라고 한다면 얘는 뭐 95V 정도 떨어져. 이렇게. 95 정도 떨어져. 이게 타여자. 얘보다 조금 더 떨어져. 90V 정도 떨어져. 얘가 분권. 자, 전압 변동이 가장 심해. 80V 정도 떨어져. 그러면 차동 분권이에요. 전압 변동이 가장 심해요. 가장 심해.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올라가는 게 있더라. 무브할 때는 100V인데 오히려 105V 정도 올라가요. 그게 과복권. 과복권. 그 다음에 직권이 좀 특이한데, 직권이. 자, 부하가 없을 때는 기전력 0이야. 전압이 0이에요. 0. 근데 부하를 점점 증가시키면 쭉 올라가서 110V 정도로 상승하더라. 이게 직권입니다. 직권. 이렇게. 그래서 요 숫자대로 여러분께서 좀 암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부하가 없을 때도, 부하를 다 걸었을 때도 전압 변동이 없다. 얘는 가동평복권, 가평.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3개, 위로 올라가는 게 2개다. 떨어지는 거, 조금 떨어지는 거 타여자. 얘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거 분권. 아주 많이 떨어지는 거 차동복권. 그 다음에 얘는 오히려 올라간다 과복권. 많이 올라간다 직권. 이렇게. 자, 참고로 직권을 한번 해볼게요. 직권. 직권은 그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직권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부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부하가 되면 안 된다. 왜? 무부하가 되면 부하가 없다는 거죠. i가 0이면 그냥 전압 만들어지지 않아요. 0, 0. 이렇게. 그러니까 무부하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직권 한번 그려볼게요.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 이게 직권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부하가 있어. 그죠? 이렇게. 이 부하가 자, 10A가 필요해요. 이 부하를 운전하려면 10A의 전류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얼마 오는 거예요? 전기자 전류가 10A 오고 또 계자 전류도 얼마? 10A 오고요. 결국 부하 전류가 얼마 흘러요? 10A 흘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얘는 직렬이니까 얘가 10A 필요하면 10A 흐르는 거 이렇게. 얘가 20A 필요하면 20A 흐르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얘. 자, 우리 얘를 계자 전류라고 부르죠. 계자 전류는 뭐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들어요? 여기서 자속을 만들어요. 그러면 10A 흐르니까 자속 10개라고 가정할게요. 10개. 자, 자속 10개가 나오면 여기 기전력 발생할 거예요. 기전력은 예를 들어서 뭐 10V면 10V, 100V면 100V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직권. 근데 직권은
부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으면. 자, 부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부하가 없으면 이 부하 전류 얼마? 0. 부하가 없으니까 흐를 수가 없잖아요, 전류가. 자, 그러면 계좌 전류 얼마예요? 0. 전기자 전류는요? 0. 그러면 자속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럼 기전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기전력이 잔류자기만 다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요. 아까 했잖아, 우리 자유자 발전기는 남아있는 자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기전력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자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설명했지만 직권에서는 무바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의미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하가 많이 늘면 늘수록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전력도 늘어나고 단자전압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 참고하시고 그냥 가동병복권 기준에서 내려가는 게 3개, 올라가는 게 2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자, 우리 이 그림 뒤에 보면 용도가 있죠. 용도. 자, 이 용도를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여기서 필수로 가야 될 거는 얘예요. 차동복권 발전기의 용도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얘를 1순위로 한번 암기해 보시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차동복권 발전기는 바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전기 기기에서 용접기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게 기계 2개 있어요. 2개. 지금 나오는 차동 복권 발전기 하고요. 우리가 아직 변압기 안 했잖아요. 그죠? 변압기 때 가면 자, 이거 테마에도 없어요. 우리 변압기 테마에는 없어요. 얘만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누설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누설 변압기. 요 2개 나오면 용접기 생각하시면 돼요. 용접기. 용접기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게 차동복권 발전기하고 누설 변압기입니다. 용접기 나오면 얘를 2개 고르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또 물어볼 거예요. 얘네들을 왜 용접기용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특성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특성이냐면 수하 특성. 수하 특성이 작아서 커서 용접기로 쓴다. 이렇게 요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누설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차동복권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수하 특성이 크기 때문에 용접기용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접기용.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부터 암기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요걸 써볼게요. 요거 이 그림에다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압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직권이죠. 그래서 직권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승합기에 많이 써요. 승합기. 자, 승합기라는 건 전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주는 기계예요. 올리는 기기. 그러니까 이왕 전압을 올리려면 전압이 올라가는 특성 있잖아요. 특성이 가장 많이 올라가죠, 전압이. 그러니까 직권을 쓰면 유리하다 그럽니다. 직권. 그 다음에 과복권은 어디 쓰냐면 전압, 강하, 보상용으로 써요. 자, 전압 강하는 뭘까요? 전압 강하? 전압이 떨어지는 거. 그거를 다시 보상해주고 싶대요. 그러면 전압이 올라가는 특성 가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과복권은 전압 강하, 보상용으로 씁니다. 다음 가동평복권하고 타여자하고 분권 얘네들 세트로 나와요. 세트. 자, 가동평복권은 전압이 얘가 100V라고 한다면 아까 얘는 부하를 다 걸었을 때도 몇 볼트? 100V. 그러니까 전압 변동이 아예 없어요.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전압 변동이 생기긴 해요. 95V, 90V 생겨요. 하지만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렇게 개념해 보세요. 얘는 아예 없고 얘네들은 전압 변동이 생기긴 하지만 전압 변동률이 작다. 자, 전압 변동률이 작다. 자, 작아서 어디에 쓰냐면 동기기의 여자기용으로 써요. 여자기용. 동기기 여자기용. 자, 우리 동기기 아직 안 했잖아요.
우리 직육이 끝난 다음에 동기기 할 거예요. 동기기. 자, 동기기에서도 여자기가 필요해요. 여자기가 뭐였어요, 우리? 여자기. 자속 만드는 전기예요. 여자기. 여기. 예. 여자기. 그러면 동기기도 자속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들 때, 자, 얘는 직류, 교류. 반드시 직류 넣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직류 발전기가 필요해요. 직류를 넣어야 되니까. 그 직류 발전기 종류가 많은데, 요 세 개를 많이 쓴다, 요 세 개. 왜? 전압 변동률이 작은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기기 여자기로 씁니다. 다음, 분권만 또 따로 물어볼까요? 분권. 자, 분권은 배터리 관련. 이렇게 메모해주세요. 배터리 관련. 자, 우리 용도 보니까 뒤에 봐볼게요. 자, 분권 발전기 어디 쓰냐 이게 나와 있죠? 전기, 화학용, 축전기, 충전용. 결국 배터리 관련된 게 나오면 그냥 분권이에요. 배터리 관련된 거 나오면 분권입니다. 자, 뭐니 해도 얘가 가장 중요해요. 얘는 용접기에 쓴다. 이렇게. 용접기에 쓴다. 자, 이유 나와 있죠? 수하 특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하 특성. 자, 그럼 수하 특성이 뭔지도 우리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하 특성. 자, 수하 특성이라는 건 전류 증가 시 전압이 감소하는 현상, 이게 수하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 좀 더 드리면 우리 수하 특성이 어떤 뜻이냐면 하라는 거는 아래하야, 아래하. 한자로 아래하. 그 다음에 수는 기울다의 수예요. 기울다. 기울수예요. 기울수. 기울다. 그러니까 수하 특성은 어떤 특성? 아래로 기우는 특성이에요. 아래로 기우는 특성. 자, 뭐가 증가할 때? 전류가 증가할 때. 이게 무슨 전류? 부하전류. 자, 부하전류가 증가할수록 이 곡선이 아래로 기우는 거. 이게 수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수하 특성이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아래로 기우는 게 몇 개? 3개. 어떤 거? 타여자, 분권, 자동복권. 요 3개를 우리는 수하 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수하 특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하 특성은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떨어지는 거.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을 수하 특성이라고 합니다. 수하 특성이 있는 발전기는 타여자 발전기, 분권 발전기, 차동복권 발전기예요. 수하 특성이 없는 거는요. 가동평복권, 과복권, 직권. 이게 수하 특성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수하 특성이 가장 큰 거는요. 차동복권. 그 수하 특성이 크기 때문에 용접기에 쓴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재미로 수하 특성하고 용접기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볼게요. 재미로. 자, 용접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용접기. 자, 요게 철판입니다. A의 철판.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철판 하나를 붙이고 싶어. 이렇게. B철판. 이 두 개를 붙이고 싶어요. 용접해야 되죠. 용접. 자, 용접하려고 용접기를 갖고 왔어요. 용접기. 이게 용접기. 자, 용접기를 보시면 단자가 2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2개. 여기에는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을 거고 여기는 플러스 단자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단자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집게 나와요. 집게. 딱 물릴 수 있게 딱 집게. 그거를 여기 철판에다 딱 물릴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용접봉을 꽂을 수 있게 있을 거예요. 용접봉. 그럼 용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용접봉을 어디다가? 이 접합면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꽃이 막 나면서 막 찢어지죠? 이게 용접. 이게 용접. 그럼 용접의 원리는 뭐예요? 용접의 원리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쇼트 시켜요, 쇼트. 지금 여기를 집게로 물렸다는 건 이게 철판이니까 다 연결된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있을 거고 플러스를 여기다 딱 찝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어떤 현상?
쇼트. 단락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단락. 쇼트 합성. 자, 단락이 발생하면 단락 전류 어떻게 돼요? 단락 전류. 전류가 어떻게? 그게 상승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형광등 가려고 딱 형광등을 뜯었는데 선이 두 가닥 있어. 근데 전기를 안 내리고 그냥 가위로 선 두 개를 딱 잘라버렸어. 이게 단락이잖아, 단락. 그럼 어떻게 돼요? 뻥. 가위 녹아버려요, 그냥. 그건 뭐예요?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한 거예요. 전류가 상승합니다. 자, 전류가 상승하면 전압은 어떻게 될까, 전압은? 우리 V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 R. 전류가 엄청 크게 상승했죠? 자, 전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럼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압은? 엄청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I는 어떻게 돼요, I? I는 뭐 분의? R분의 V. 지금 여기서 전압이 크게 상승했어요. 그럼 전류는 다시 상승하죠. 전류가 더 상승했습니다. 전압도 더 크게 상승할 거예요. 전압이 더 크게 상승했어요. 전류가 더 크게 상승합니다. 또 얘가 더 크게 상승했어요. 더 크게 상승해요.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가 막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차동복권 발전기를 왜 쓰냐? 여기에 차동복권 발전기를 쓰면 전원에 차동복권 발전기는 전류가 크게 상승했어요. 크게 상승하면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락 전류가 크게 상승하면 전압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발전기의 특성상 전압이 툭 떨어져 버린다고요. 떨어지니까 전류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정전류 값으로 계속해서 용접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뭐 그 원리인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어찌됐건 차동복권은 그냥 용접기 전원에 쓴다. 이 정도. 차동복권은 용접기입니다. 누설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누설 변압기도 누설 변압기. 자, 변압기 철심에 자속을 많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자속을 일부러 누설을 시켜버려요. 누설을. 자속을 다른 데로 세게 해버려요. 세게. 그러면 자속이 막 떨어지니까 전압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 이용하는 게 누설 변압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특성들을 우리는 수화 특성이라고 해요. 수화 특성.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수화 특성은 여기저기서 많이 물어봅니다. 수화 특성. 그래서 결국 이 그림 꼭 암기하세요. 이 그림. 그리고 수화 특성 있는 거 3개. 타여자, 분권, 차동복권. 타여자, 분권, 차동복권. 암기해야 돼요. 자, 1번. 자,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 중 상호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관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어떤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보면 그냥 내부 특성 곡선이다. 답 4번 고르시면 돼요. 자, 다음 2번. 직류 분권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 분권 발전기 특성입니다. 자, 첫 번째. 단자 전압이 강화하면 계자 전류가 증가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2번.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이 타여자 발전기에 비해서 크다. 얘도 알쏭달쏭. 3번. 타여자 발전기보다 외부 특성 곡선이 상향으로 된다. 얘도 아직까지는. 4번. 분권 권선의 접속 방법에 관계없이 자기 여자로 전압을 올릴 수가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외부 특성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지금 답 나오나요? 답 나오신 분 계시나요? 지금 답이 나올 수 있는 분은 천재면 천재.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건 결국 외부 특성 곡선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여기가 단자 전압 V입니다. 여기가 부하 전류 I예요. 자, 부하가 없을 때 그때 전압을 V, 오픈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를 다 걸었을 때 그때 전압을 전격 전압 VN이라고 해요. 자, 가정하겠습니다. 부하가 없을 때 전압이 100V라고 한다면 부하를 다 걸어도 100V가 나오는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 발전기 어떤 발전기? 가동 평복권, 가평. 그리고 가평을 기준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몇 개? 3개. 조금 떨어지는 거,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거, 아주 많이 떨어지는 거. 자, 95V, 90V, 80V 이렇게. 자, 요게 무슨 발전기? 타여자. 그 다음은요? 분권. 그 다음은요? 차동 복권. 이렇게.
이렇게. 자, 오히려 전압이 올라가는 게 있더라. 올라가는 거. 어떤 거요? 과부권, 직권. 과부권은 몇 볼트? 105. 얘는 110. 얘가 과부권입니다. 그럼 얘는 직권. 꼭 암기해야 돼, 암기.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어떤 발전기에 대한? 분권에 대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분권. 자, 분권이니까 얘. 자, 그러면 2번, 3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2번, 3번. 자,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이 타여자 발전기에 비해서 크다. 자,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이 타여자에 비해서 크다. 어때요? 맞아, 틀려요? 맞죠? 우리 전압 변동이 타여자는 몇 볼트? 100에서 95. 5볼트만큼 전압 변동이 생겼죠? 근데 분권은 몇 볼트? 10볼트 생겼으니까 전압 변동이 얘가 크고 맞네요. 2번 맞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네요. 3번. 타여자 발전기보다 외부 특성 곡선이 상향으로 된다. 어때요? 틀리죠? 지금 하향이 됐죠, 하향. 그러니까 3번 아닙니다. 답은 2번이에요, 2번. 2번.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 이거. 참고로 1번은 뭐예요, 1번? 우리의 단자전압 기호는 뭐예요? 단자전압 기호. V. 그 다음에 여기 강하라는 건 V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V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강하면 계좌 전류 IF가 증가한다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계좌 전류 C가 한번 써보면 되잖아요. I는 무조건 R분의 V죠. R분의 V. 그러면 계좌 쪽이니까 계좌 저항분의 단자 전압 V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단자 전압이 강하면 계좌 전류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하지 않고 떨어지겠죠. 비례관계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4번은 분권 권선의 접속 방법에 관계없이라고 했는데 분권 권선은 전기자하고 무슨 접속이에요? 병렬 접속이에요.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병렬로 접속해야 돼요. 뭐 이런 게 이 문제인데 결국 1번, 4번은 그냥 논외로 주는 거고 2번, 3번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2번, 3번. 요거 알고 있느냐? 요거.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그림은 복권 발전기 외부 특성 곡선이다. 이 중 과복권을 나타내는 곡선은 그랬습니다. 과복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답은? 그래요? 이런 거. 이거 올라가는 게 지금 얘는 무부하잖아요. 얘는 전격. 자, 얘는 가동 평복권일 거고 안 변했으니까. 얘는 올라갔으니까 과복권일 겁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 직류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표시한 것인가 했습니다. 무부하 곡선은 어느 관계? 저는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무, 전, 개, 외, 전, 부. 개. 무부하 특성 곡선은 전압과 계좌 전류예요. 부하 특성, 그러니까 외부 특성 곡선은 전압과 부하 전류입니다. 부하 전류. 이렇게. 그래서 계좌 전류는 반드시 나와야 돼. 계좌 전류. 그 다음에 전압 요소 하나 나오면 되고요. 전류와 전류 아닙니다. 전압과 전류예요. 그럼 어떤 거? 2번. 답은 2번입니다. 계좌 전류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부하 곡선에서. 그 다음에 5번. 직류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내는 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 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 계좌 전류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부하 전류 나와야죠. 부하 전류. 그럼 부하 전류가 있는 게 이 문제 나쁘네요. 하나, 둘, 세 개나 있네. 부하 전류가. 그죠? 여기, 여기, 여기. 근데 부하 전류와 전류와 전류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압과 전류입니다. 여기 3번 맞네. 3번. 이렇게. 답은 3번. 그다음 6번.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랬어요. 어떤 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면 변압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누설 변압기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무조건 나오니까 얘는 꼭 알아두세요. 용접기 나오면 무조건 수화 특성입니다.